박수도 적고 환호도 적고 그냥 강의 하고 싶지가 않아졌어요. 갑자기. 다시 할게요. 블루데몬드 에이전트 김현준입니다. 그렇죠. 300명이 있어도 3,000명이 있는 것처럼 제가 사실 지금 되게 피곤하거든요. 요새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왜 잠을 못 잤냐면 보상 플랜 변경권 때문에. 아까 5시 혹시나 강의 안 들으신 분? 아, 있긴 있구나. 지금 들으신 분들은 어때요? 심장이 떨려 죽을 것 같지 않나요? 근데 표정은 지금 되게 평온해 보이세요.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으신 것 같긴 한데 제가 보상 플랜을 재빠르게 바꾸지 못했어요. 다음 강의 때는 그 보상 플랜 변경된 거를 좀 설명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처음 오신 분들 입장에 맞춰서 그 진짜 초급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알리는 사업? 아니 그 말고 그냥 표면적으로 밖에서 봤을 때 다단계. 그렇죠, 다단계. 뭐 네트워크이든 다단계 이런 거죠. 다단계를 영어로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아니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저는 심지어 저기 있는 제 스폰서였던 친구가 지금 제 파트너로 등재가 돼 있어요. 뭐였냐면 저는 이 사업을 진행했던 친구들을 탈퇴까지 시킨 적이 있어요. 그냥 너네 그런 거 하면 큰일 난다고. 근데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죠?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시크릿을 알게 된 후에 다시 그 친구들을 다 가입시킵니다. 그러면 제가 뭔가를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떤 인식에서 바뀐 게 있겠죠. 그럼 그걸 한번 설명드려보려고 해요. 근데 우리 대부분 이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친구다라고 가정하면 그거 나는 다단계를 해? 그럼 뭐라고 싶어요? 욕 안 하면 다행이잖아요. 그죠? 거의 대부분 너나라고 미친놈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단계라는 인식,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인식, 어떤 피라미드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그냥 좋지 않은 부정적인 왜?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니까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런 걸 잠깐만 내려놔 봅시다. 그리고 오늘 그냥 부어보기요. 또는 내가 어떤 부분에 투자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게 과연 나한테 그런 소득을 안겨줄 수 있는 건지, 리스크가 그렇게 적고 리턴은 진짜 큰지. 그러면 이렇게 봐야겠죠. 예를 들어 투자 목적이다. 그럼 이 회사의 내일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회사의 어제가 분명해야 될 것이고 오늘도 분명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일이라는 걸 예측이라는 걸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회사의 어제 그리고 오늘. 그럼 내일에 대해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회사의 어제입니다. 이 회사는요 처음부터 다단계나 네트워크 회사가 아니라 그냥 이 두 유태인 형제가 시크릿 앤 스파라는 브랜드로부터 시작합니다. 15년 전 미국에서 2005년도에 설립이 됩니다. 전 세계 40여 개국 600개 매장에서 그냥 평범하게 소매 매출을 올리고 있던 회사였어요. 처음부터 막 1,000억씩 한 건 아니었겠죠. 입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제품이 좋고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제품 괜찮은데? 백화점, 면세점에 점점 입점을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요. 유럽, 미주, 네덜란드, 호주, 스페인, 대만. 여기는 제주도 면세점에 제가 직접 다녀온 거고요. 여기 제 파트너 사장님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까지 가서 직접 진짜로 소매 판매를 하고 있는 모습을 찍어 온 사진입니다. 즉 뭐냐면 그냥 일반 브랜드였다는 거예요. 그 회사가 2011년도에 사업 방식을 하나 더 그냥 확장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건 바로 온라인으로 다이렉트로 사업을 확장한 나라들입니다. 자료가 좀 바뀌어가지고. 근데 이 다이렉트로 확장한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시크릿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들 한국에 시크릿이 들어왔을 때 어땠어요? 혹시 나 알았다. 시크릿이란 브랜드. 알아가지고 이게 명품이었으니까 막 썼다. 아니죠. 우리 처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제품 받자마자 막 쓰셨나요? 저는 아니었어요. 진짜 처박아 놓거든요. 근데 이 빨간색에 있는 나라들은 오프라인 매장이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 중문 면세점에 가보면요. 우리가 데몬이라는 걸 해주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이거 되게 괜찮은데? 근데 이 정도 제품에 사람들이 사나? 사네? 그러면 이거로 사람들이 점점 산다고 한다면 사업 확장으로 괜찮을 거 아닐까? 이 회사도 똑같았다고요.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잘 팔리는 거 온라인으로 조금 한번 싸게 공급해볼까? 그게 먹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고요. 대한민국에는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조금 이상한 행보를 벌여요. 어떻게 했냐면 처음부터 온라인 사업을 진행한 건 아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오프라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온라인으로 확장했죠.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계신 신발이나 옷을 한번 보세요. 백화점이나 면세점에서 사시나요? 아니면 다 입어보고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가장 값싼 비교를 검색해서 싼 값으로 구매하시나요? 싼 값으로 구매하죠. 우리가 그걸 보고 현명한 소비라고 합니다. 시크릿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011년도에 사업 방식을 하나 더 확장한 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줄 바로 시크릿 다이렉트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제품에는 굉장히 자신이 있어 대한민국에는 뭘로 먼저 들어왔다고요? 온라인으로요. 그런데 참패를 하죠. 어떻게 했냐면 20억밖에 올리지 못해요. 그리고 매장을 열고 나서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는 안 되겠다. 좀 더 사람들한테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보자. 1년 만에 6배 성장하는 130억의 매출을 올립니다. 또 1년 만에요. 740억을 하면서요. 업계 8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3년 만에요. 1000억 매출을 돌파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스킨케어 단일 제품으로 1000억 매출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 점유율을 보면요. 거의 50% 이상이 건강기능식품이 차지합니다. 13%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건강기능식품, 아니, 이 뷰티 시장이거든요. 근데 시크릿은 그 13%밖에 안 되는 시장을 가지고 업계 10위까지, 그리고 매출 1000억을 기록합니다. 더 놀라운 게 있죠. 2017년도에 1540억을 합니다. 불과 740억을 했을 당시보다 매출은 2배 성장했어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740억을 할 때 전 세계 최고 직급자가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때는요. 이때가 지나가고 나서요. 전 세계 최고 직급자는 10명으로 바뀝니다. 이때요. 다이아몬드 숫자는요. 20에서 3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때요. 다이아몬드 숫자가 300명 이상이 됐습니다. 매출은 2배 성장했는데 성공자는 10배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럼 아까 보상 플랜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언제냐면 업계 1등입니다. 2022년도까지 업계 1위, 1조를 목표로 합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요, 약 매출액은 6배에서 7배 정도 성장입니다. 그럼 성공자들은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저는 이번 바뀐 보상 플랜의 힘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 이후에 엄청난 시너지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 시너지들을 일으키는 건 진짜 작은 불씨에서 시작합니다. 그 작은 불씨가 저는 바로 오늘이었다고 생각해요. 이 4월 30일. 똑똑히 기억해 보십시오. 지난 18년도에 더블 프로모션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될까? 진짜 될까? 근데 한편으로 누군가는 된다. 이거 돼. 그래서 뛰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주 만에 전국적으로 2,000명이 넘는 브론즈가 나왔어요. 2,000명. 근데 그거 아세요? 그때 프로모션이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지금 보상 플랜이에요. 이게 뭐냐면 프로모션이 아니라 보상 플랜이라고요. 그럼 이 일이 가능할까요? 올해 3,000억이요? 2 이상 갑니다. 2020년도 5,000억이요? 그 이상 갑니다. 1조요? 그 이상 갑니다. 이게 바로 시크릿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크릿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 SNS를 통해서 얼마 전에 이게 실제입니다. 전화가 와요. 뭔가 해서 받았더니 타 네트워크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탑 리더스 그룹 그때 발대식이 아니라 뭐였죠? 모멘텀 데이 때 정말로 보상 플랜이 바뀌는 거예요. 그 직추천 플러스 5%라는 게 생기는 겁니까? 그리고 건강식품 라인업이 출시가 됩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4월 30일 날 발표가 될 건데 궁금하면 오시고요. 오시기 좀 귀찮으시면 문자 주세요. 아까 문자를 통보받았어요. 만나자고요. 지금은 제가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요. 이제는 알아요. 왜 시크릿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은 끝났거든요. 근데 거기에 말도 안 되는 보상 플랜 변경이 일어납니다. 변경이 아니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업그레이드입니다. 근데 제품군은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합니다. 저희 7.2 그 라인업이 출시가 되면요. 이거 좀 약간 제품 강의 같네요. 출시가 되면 이건 장담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뭐 말로 설명 안 해도요. 주변에서 지금 뭐 리커버리를 먹고요. 어떤 일들이 굉장히 벌어지는 것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장난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람들 머릿속에서 시크릿이라는 하나쯤은 예를 들어 에터 땡이라고 하는 회사의 그 치약이요. 그냥 국민들이 하나씩 쓰는 치약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누구나 집에 리커버리 하나쯤은 먹는 시대가 온다면요. 그럼 저희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보상 플랜이 이거보다 훨씬 더 커질 겁니다. 갖고 가는 가치 자체가요. 엄청 커질 겁니다. 제가 바라보는 2020년도 다이아몬드 숫자는 3,000조입니다. 여기 지금 몇 명 있죠? 3,000명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다이아몬드 하는 겁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믿어요. 가실 건가요? 네. 박수 한번 주셔야 돼요.
대한민국에서만의 성장성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미 성장률은요 검증이 끝났습니다. 뭐 10억에서 20억, 10억에서 100억 가는 그런 성장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의 압도적인 성장률입니다. 1000억 이상 되는 회사가 이런 성장률을 보이는 것 자체도 기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를 들어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성장성만 볼 수는 없습니다. 바로 안정성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그냥 평범한 개인이 이 회사가 안전하냐, 안전하지 못하냐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좀 보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럼 뭘 대신 볼 수 있냐면 신용등급 평가 기관에 그 회사에 대한 어떤 그레이드를 보면 되겠죠. 근데 A+입니다. 삼성과 애플과 동격인 A+입니다. 시크릿 다이렉트도 마찬가지. 시크릿 앤 스파도 전부 다 A+라는 그레이드를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이 회사가 2018년도에 출자서로 등재가 되죠. 공정거래위원회 출자서로 등재가 되면서 한 번 더 파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회사의 어제는요. 소매 판매로 이미 1조 원의 매출을 올린 회사입니다. 전 세계 40여 개국 600개 전문 매장에서 지금도 활발히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생뚱맞게 다단계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배 성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성장을 보이지 않았어요. 다단계 나서 싫었거든요. 근데 제품을 써보니까 괜찮네요. 근데 제품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업을 하네요. 뭔가 봤더니 진짜 돈을 버네요. 신흥 부자들을 굉장히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단일 제품으로 80배 성장한 겁니다. 전 세계에서는요, 성장률 1위. 신용등급은 A+. 그럼 저는 이 회사의 내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회사의 내일이요, 그냥 그저 그런 회사들과 같이 그냥 이러다 말까요? 아니면 아까처럼 5천억, 1조, 2조 그렇게 성장률을 보일까요? 성장률 보일까요? 네, 저는 맞습니다. 패션이 아니라 이 회사는 느낌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히 투자했습니다. 저 또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요. 자영업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내려놓고 이곳에 뛰어들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이 회사의 내일이요, 어마어마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이사 통해서 얼마 벌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1000억. 에이, 장난하지 마. 그치? 넌 진짜 장난같이. 나도 1000억이라는 숫자는 내 인생에 없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 내가 이거 한지 2, 3년 만에 벌써 1억을 넘었거든? 근데 어떤 일을 해서 2년 만에 1억 버는 일이 있니? 없잖아. 난 그거 1억 되니까 너랑 같이 맨날 술 먹고 너랑 같이 맨날 놀던 내가? 그러면 이거 지금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단 하나. 그걸 믿냐 못 믿냐의 차이지. 여러분들께 질문 드려볼게요. 믿으세요? 네. 그거예요. 시크릿은요, 이미 다 검증됐고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거라더라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 한번 묻고 싶어요. 지금 돌다리 두들겨 보고 계시죠? 알려드릴까요? 지금 타이밍이 어떤지? 지금은 돌다리를 두들겨 보면 무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지금은 빨리 건너가야 돼요. 근데 그때 내가 발을 담궜을 때 리스크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리스크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크릿 제대로 한번 알아보세요. 제대로 알아보시고 나면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똑같지 않나요? 처음부터 이걸 환영하진 않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싫어하는 이유는 요거 아닙니까?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그냥 실패해요. 그냥. 그래서 저도 그냥 싫었어요. 이게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안 좋은 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시사경제 용어사의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중간 유통 단계를 줄이겠대요.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등 이 재비용을 없애겠대요. 그래서 싸게 공급하겠대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싸게 공급하는 것도 모자라서 너한테 돈까지 주겠대요. 근데 이거 우리가 흔히 하는 소비 패턴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장을 보러 갑니다. 그럼 동네 마트 가세요? 이마트 가세요? 왜요? 싸니까 포인트 적립도 해주죠. 몇 프로 해주죠? 한 0.1%. 그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뭔지 아세요? 매출액의 35%까지 커미션을 풉니다. 대한민국 법적으로요. 그럼 이거 되게 재밌는 거 아닌가요? 왜?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차피 내가 하는 소비거든요. 근데 조금 다른 건 이거예요. 관리, 광고, 샘플은요, 기존에 있던 회사들은 본인들이 합니다. 연예인 마케팅은 써가면서까지.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걸 하지 않겠대요. 그걸 줄인 만큼 0.2%가 아니라 35%를 주겠대요. 마치 이것처럼. 순창 고추장 한번 사러 가봅시다. A마트를 갔어요? 10,000원입니다. 적립은 3% 해줍니다. B마트를 갔어요. 똑같이 10,000원이에요. 5% 적립해줍니다. 어디 가서 사실 거예요? B 가서 사죠. 남자분들은요? 가까운 데 가죠. 여기는 참 많이 들었어요. 사실
이런 게 감흥도 없어요. 이게 창조의 막 이게 있어요. 자, C마트는 조금 달라요. 오프라인 매장이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이 아니라 온라인 매장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고추장을 8,000원에 판대요. 그치, 이상하잖아요. 10,000원 주고 사먹어서 정리까지 해주는 것도 모질라서 여기는 아예 싸게 팔아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의심스러워서 일단 사서 먹어봅니다. 근데 진짜 똑같은 고추장. 제 친구가 가까운 데 마트 가서 고추장을 사러 간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거기 가서 사지 말고 여기서 회원가입해서 사 먹어. 그리고 그 똑같은 고추장이 8,000원이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그 유통기한 혹시 도래된 거 아니야? 아니면 그거 혹시 성분 덜 들어간 짝퉁 아니야? 아니야. 내가 사서 먹어봤어.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제가 사서 먹어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요, 저를 믿고 여기서 회원가입을 하고 고추장을 사서 먹습니다. 잘 보세요. 이 친구와 저는 바깥에서 생각하는 이상한 피라미드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 불법 다단계를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그럼 뭐 한 거죠? 그냥 현명한 소비한 거죠. 어차피 할 내 자가 소비요. 우리 고추장 먹잖아요. 그걸 좀 더 현명한 소비 패턴으로 바꾼 겁니다. 그죠? 근데 며칠 있다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이 회사에서 제 통장으로 돈을 보내줍니다. 이상하죠? 분명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요. 아니 왜 제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셨죠? 저 뭐 한 것도 없는데?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인데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당신이 입소문으로 광고를 해서 매출이 일어났고요. 거기에 따른 보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어차피 할 자가 소비를 가지고 현명한 소비 패턴으로 이끄는 거. 어차피 할 자가 소비를 가지고 수익까지 창출시키는 거. 그죠?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다른 이름은 입소문 마케팅, 부정 마케팅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사업이 잘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왜 그런 줄 아세요? 현명한 소비만 하고 계셔서 그래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알려야지요. 여기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수익 창출하러 오셨어요? 아니면 현명한 소비하러 오셨어요? 그렇죠. 현명한 소비는 앞에 윤미사님이 설명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품 쓰셔야 되는데 우리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밖에 나가서 진짜 알리세요. 진짜. 7월 30일 이후에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몰려올 겁니다. 제가 요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혹시 테슬라 자동차 아십니까? 테슬라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테슬라 자동차가 이런 방식을 썼더라고요. 제가 타다가 테슬라가 너무 좋아서 이 친구한테 소개한 거예요. 이 친구가 기존에 있던 차를 바꿨어요. 테슬라로. 그럼 테슬라에서 어떻게 하냐면 저한테도 1,000달러를 주고요. 이 친구한테도 1,000달러 할인을 줍니다. 여기 써있죠? 입소문 마케팅. 그럼 제가 앞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뭐라고 했죠? 입소문 마케팅. 근데 얘네는 다단계로 주는 게 아니라 단단계 방식으로 줍니다. 이게 한 번의 끝이에요. 다단계의 그 다자가 많을 다자예요. 단계를 많이 수당을 분배하겠다 또는 많이 똑같이 올려주겠다 이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혹시 벤츠라는 회사 아세요? 명품차인가요? 벤츠는 이 마케팅 할까요?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그죠? 걔네는 브랜드의 가치도 높고요. 인지도도 높아요. 혹시 샤넬이라는 브랜드 아세요? 명품인가요? 왜요? 태어나니까 이게 명품이었어요. 그죠? 샤넬은. 그럼 샤넬은 분명한 그 브랜드의 가치도 높고요. 인지도도 높아요. 근데 샤넬이, 예를 들어 제가 샤넬 백을 한번 사봅시다. 백화점 갔는데 1,000,000원이래. 사려고 갔어.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그거 사지 마. 이거 그 면세점은 900만원이야. 그럼 여러분들 같은 면세점에서 사시겠어요? 백화점에서 사시겠어요? 면세점. 면세점에서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무슨 소리야. 그거 사지 마. 이거 이커머스 시장 열렸잖아. 거기서 800만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면세점에서 하시겠어요? 이커머스 시장에서 하시겠어요? 이커머스. 현명하죠? 그렇게 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소문낸 거잖아요? 이커머스 열렸다고. 샤넬이 이 친구한테 돈 줄까요? 안 줘요. 왜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브랜드 가치도 높고요. 인지도 높아요. 우리 태어나자마자 샤넬은 명품이었어요. 왜? 이미 수십억, 수백억을 써서 우리 머릿속에다 명품이다라는 걸 각인시켰거든요. 볼까요? 시크릿 아세요? 시크릿 아시냐고요? 제가 명품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미 1조 정도 매출을 한 거면요. 이미 사람들한테 객관적인 검증이 끝난 겁니다. 브랜드의 가치는 분명히 높아요. 근데 뭐가 낮아요? 인지도가 낮아요. 그래서 얘네가 선택한 마케팅이 뭐냐면 얘네랑 똑같이 입소문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요. 백화점에서 10만원이거든요. 근데 면세점에서 7만원입니다. 다이렉트 시장에서는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시크릿 다이렉트에서는요. 3만원입니다. 그거 한번 잘 보세요. 사업성으로 이게 분명히 괜찮은 거지.
10만 원을 쓰고 있는 소비자들이 이게 얼마 매출하고 있다고요? 1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이게 비싸든 싸든 이 제품이 좋아서 반복 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한테 3만 원에 이 시장이 열린 걸 알려주면요, 이들은 회원가입할까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대만만 오픈해봐라. 1011 옆에 서 있다가 사가는 사람한테 어디 얼마 주고 사셨어요? 10만 원이요. 회원가입하시면 대만 조금 더 열리거든요. 이거 사세요. 그럼 전부 다 리더들이요, 그 나라의 백화점 옆에 아마 서 있을 겁니다.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리더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안 그럴까요? 왜? 그 사람들이 그 제품을 사러 온 거니까. 저는 그냥 앉아서 회원가입만 받아도 되는 그런 시장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 나라는 이 제품이 정말 비싸서 못 쓰거든요. 타겟층 자체가 고가 브랜드에 맞춰졌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다이어트 시장에서는요, IOP 수준이 이하로 떨어뜨렸습니다. 중저가부터 고가까지 다 오를 수 있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게 시크릿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람들 머릿속에 이제 하나하나 각인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시크릿 제품 되게 좋아. 근데 이걸로 돈도 벌 수 있어? 근데 제품이 백화점에서 얼마에 파는데 이건 되게 싸. 사람들이 점점 써, 점점 괜찮아져. 건강식품이 나왔는데 이거 먹고 너무 좋아졌대. 사람들이 점점 오를 거예요. 근데 그 올린다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한테는 그게 소득입니다. 그게 소득입니다. 그래서 시크릿의 미래는요, 굉장히 밝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좀 오늘 흥분했거든요. 아까 전에 듣고. 평소랑 좀 사업성이 좀 다르죠. 대기업도 참여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여기 혹시 50대 이상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50대, 60대. 자녀분들 있으시죠? 지금 한 20대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친구들이 대학 졸업하고 삼성에 가면 좋습니까? SK는요? KT는요? 좋죠. 왜? 대기업이니까. 그 친구들, 그 회사들이요, 사업 목적이 전부 다단계하고 간판 사업을 포함시켰어요. 그러면 그 방금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 대기업들이요, 또는 그냥 중소기업이라고 칩시다. 중견기업이라고 칩시다. 그들이 바라보는 다단계 시장은 상향산업일까요? 하향산업일까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겠죠. 이미 10년 전부터요. 그거 조금 먼저 해보자고요.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인식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흙탕물입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맑은 물을 붓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또한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밝아지고 이제는 누구나 하나쯤 하는 시장으로 바뀐다면, 죄송하지만 그때는 더 이상 소득의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판매 능력이 뛰어나고 영업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돈을 벌겠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그때 기회라는 걸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기회다라고요. 학교 교과서에서 등장한다? 이게 조금 이른 거지만, 노무현 정권 때는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 중앙대학교 학사과정이 아니라 최고위 과정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잠시나마 육성했었습니다.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맡기긴 했지만. 언제요? 2000년대 초반에요. 그러면 시간이 지난 지금 한 17년, 18년도 지났죠? 그럼 앞으로 3년, 4년, 5년이 지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급속도로 더 빠르게 변할 겁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그렇게 바뀌어.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요, 버스가 이렇게 가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다단계, 직접 판매 공제조합, 공정거래 위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홍보합니다. 저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보지를 못했었어요. 어렸을 때라고 해서 제가 올해 나이 37이거든요.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 다음에 사회 나와서 그런 광고판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냥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금은 미디어를 통해서요,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이 홍보가 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홍보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 결과가 대한민국이 지금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는 거거든요. 거의 1000만 명에 육박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정도 되죠. 노인하고 미성년자 제외하면 3천만이 채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거의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숫자가 직간접적으로 소비든 사업이든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한번 뜯어서 한번 보세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얼마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소비자들입니다. 즉,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 시장에서 한번 먼저 선점을 해서 먼저 이 일에 끼어든다라고 한다면 그 기회 또한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요, 그 기회에 한번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좀 합법적인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은 합법 불법을 막는 이 허가제라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불법 사례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3천여 개의 합법 불법 회사가 있어요. 그 중에 합법적인 기업은 100여 개가 조금 넘습니다. 그럼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합법이면 무조건 좋은 겁니까? 그럼 저한테 대답해요. 아니요. 왜요? 합법이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합법적인 130개의 기업 중에서요,
거의 95% 이상이 사재기라는 걸 유발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 플랜을 듣고 사재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럼 불법이면 무조건 안 좋은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닌데 저는 못 전달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엄마한테 엄마 내가 진짜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죄송해요 어머니라고 해야지 엄마 내가 진짜 좋은 직업을 하나 알아봤거든? 돈도 엄청 벌어. 아 그래? 근데 단점이 딱 하나 있는데 뭔데? 불법이야. 이거 얘기할 수 있으시겠어요? 사실 옆에 처음 데리고 오신 분한테 얘기해보세요. 이거 진짜 좋은 건데 한 가지가 딱 단점이에요. 불법이야. 그런데도 앉아있으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분이 최소한 나를 아끼는 마음이라면 불법 회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회사에 데리고 왔겠죠. 그리고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내가 좀 알아볼게. 진짜 말씀드릴까요? 개뿔 하나도 못 알아봐요. 어차피 진짜로. 진짜 알아보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내가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알아봐요. 그러니까 시작하고 알아보세요. 우리는 충분히 그 리스크를요, 충분히 다 없앨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하시고, 알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해보세요.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직접 판매 공제자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선점은 성장이다라고 써놨어요. 예전부터 많이 했었는데, 패러다임이 좀 바뀐 거예요. 한번 시크릿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요, 일반 매장에서 판매하던 게 다이렉트 시장으로 뛰어드는 사례가 있나요? 다단계 시장으로요? 저 못 봤어요. 한 번도요. 혹시 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이따가 뭐 그쪽으로 확장되는 거 말고요. 그냥 매장 판매 굉장히 잘하던 회사가 이렇게 된 사례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럼 시장이요,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커피숍을 차리겠대요. 그럼 차리라고 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망해요. 전 자영업을 했었는데 망하지 않았고 성공했거든요. 뭐 타이밍도 좋았고, 근데 그 가게를 저도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겼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게는 망했어요. 사람들은 이걸 조금 착각하더라고요.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신규로 막 생깁니다. 플래닝 뭐 좋대, 뭐 제품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 갑니다. 제가 이 사업 4년 하면서요, 그 4년 동안 신규 업체가요, 업계 10위 안에 든 거 아니에요?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를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거의요. 왜 그러냐면 포화 상태거든요. 커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커피숍을 차리려고 해요. 지금 커피 시장이 어떤 시장인가요? 포화 상태죠? 그럼 제가 거기다가 이런 걸 차리는 거예요. 김원중 마약 커피숍. 그럼 저는 1호점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저는 성공할까요? 아니라니까요? 네, 커피 시장이 이게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고만고만한 거 갖고 들어가서는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아예 판이 뒤바뀌어야 된다고요. 프레임 자체가 아예 깨져버린 거, 그걸 갖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근데 시크릿은요, 그게 딱 맞아떨어졌어요. 현재 지금 시점하고요. 타이밍적으로도요. 그 결과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1,500억이라는 매출입니다. 단일 제품들요. 7만 명밖에 안 되는 회원수를 가지고 1,500억이요.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 성장성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면서 보여드렸죠. 흥분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보상 플랜, 오늘 바뀌고 나서 계속 보상 플랜 얘기만 지금 나오는데요. 사실 오늘 고민했어요. 사업 설명 적고 보상 플랜만 얘기할까. 근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저게 무슨 소리인가 싶을 거 아니에요. 지금 되게 입이 근질근질 끝나고 팀 미팅 할 때 이 보상 플랜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러고 있으시면 사실 안 돼요. 눈빛이 되게 초롱초롱해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지금 흥분 상태를 좀 유지하고 계셔야 돼요. 저만 흥분한 것 같아요, 지금. 이건 좀 자료를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뭐냐면 시크릿은 선점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 선점을 좀 의미합니다. 이미 많은 그 메이저급 회사들은요, 전 세계를 먼저 오픈해놓고 뒤늦게 대한민국 시장에 들어옵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건 허가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시크릿은 좀 재미난 거겠죠. 전 세계 세 번째로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시아권에 있는 매출 60% 70%를 석권하겠다는 계획과 포부를 엽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열광을 했어요. 왜냐면 한 번도 이런 사례가 없었거든요. 혹여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이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승찬 선생님이 이런 얘기했죠.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저도 비웃었어요. 사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랬거든요. 근데 이 회사를 알면 알수록요, 이 회사의 마케팅이 계속 진화해가는 걸 보면서요, 그거는 현실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지금 이웃나라 일본 한번 보세요. 일본 어떻죠? 시크릿 난리가 났죠. 그 조심스러운 나라들. 그리고 앞으로 아시아권의 나라들이 하나씩 오픈된다고 합니다. 그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에도
이하린이 있을 겁니다. 그 나라에도 류승찬이 있을 거고요. 그 나라에도 바보용 박보성은 있을 거예요. 신종면도 있을 거고요. 이대규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크릿 하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쪽이 이대규, 이쪽이 신종면?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잖아요. 그게 지금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그냥 볼 줄 아느냐, 볼 줄 모르느냐 그 차이점일 뿐이에요. 나한테 일어날까? 저도 제가 다단계 회사 블루다이아몬드에 올지 몰랐다니까요. 저도요. 이게 꿈은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레드를 꿈꾸고 크라운을 꿈꾸고 크라운 로얄을 꿈꾼다고요. 왜? 하나씩 돼가고 있는 게 이 회사의 마케팅 툴이고요. 그게 탑 리더스 그룹의 힘이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고 그걸 한번 믿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넘어가고 제품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품은 제가 산 증인이에요. 이거 진짜로. 저 혹시 오랫동안 봤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오랫동안 봤다. 거의 몰랐구나. 저 4년을 사업했는데 이렇게 인지도가 낮을 줄이야. 이거 저예요. 전데 어플 되게 많이 썼죠. 어플 왜 썼냐면 어플을 처음에 안 하고 올렸더니 스폰서들한테 연락했어요. 하인 스폰서한테 연락해서 저 죽여버리겠다고. 밤에 뭐 하는 짓이냐. 이 어플이라도 써서 올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어플을 쓰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밤에는 마스크팩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 떠서 나오게 되는 리커버를 합니다. 이거를 진짜 3개월, 4개월 반복을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랬다고요. 이게 언제적이냐면 2년 전에 그 라스베가스 컨벤션 때 찍은 사진이고요. 이게 최근 몇 달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사람 됐죠.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돈은 둘째치고 사람 돼요. 진짜요. 거기다가 이제 건식 나오죠. 제가 건식 조금 얘기해드릴게요. 저는 식전에 커브 2알을 먹어요. 식후에 부스터 2알을 먹어요. 그리고 리커버리는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2알씩 먹습니다. 그 다음 저녁도 식사를 하죠. 똑같이 커브 2알,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부스터 2알. 중간에는 그린스를 물에 타서 1리터 정도 먹어요. 그랬더니 한 달 반 만에 10kg 감량됐어요. 장난 아니죠. 근데 두 끼 식사에서 여기 플러스 하나 야식을 끊었어요. 이게 어렵죠. 근데 정말 해보세요.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저보고 심지어 요새 잘생겼대요. 심지어. 처음 보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걸 보던 분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아 이렇게 그러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제품들이 저는 처음에 그랬거든요. 무슨 클레오파트라, 헤로, 솔로몬 뭐 이런 왕들이 여기서 뭐 스파를 즐기면서 건강해졌다 막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화장품에 관심이 전혀 없었거든요. 저 군대 다닐 때 빨래비누로 머리 감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한테 무슨 화장품이겠어요. 근데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KBS 공영방송은 거짓말을 안 하는데요. 근데 여기 뼈와 관절에 좋고 아토피 건선 치유의 방법이래. 제품 되게 유니크하다. 왜냐면 전 세계에서 자연 치유가 되는 곳이 알프스 산림욕 이스라엘 사해바다. 근데 거기는 소금과 머드를 정제화시켜서 만든 스킨케어 브랜드. 근데 그걸 가지고 유통을 하네? 그럼 거기서 궁금점이 하나 또 생겼어요. 그걸 유통하는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그랬더니 아무나 유통이 안 된대요. 허가받은 유태인 중에서 허가받은 소수 유태인들만 그걸 유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이렉트 유통하는 건 지금 현재 시크릿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한테는 어떤 거였냐면 제품이 좋고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사회 치료 이런 거 뭐 마그네슘 얼마 이게 문제가 아니라 모방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시는 게 뭔지 아세요? 설화수요? 아니요, 월화수입니다. 짝퉁이에요. 짝퉁인데 28만 원이라고요. 근데 광고는 누가 하는지 아세요? 우리 양미경이라고 하나요, 이분이? 아니? 네, 대장금에 나왔던. 그래서 짝퉁을 어디서 만드는지 아세요? 경희대학교에서요. 그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원료가 똑같으니까 기술력은 다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시크릿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원료를 아무나 채취할 수가 없어서. 그럼 이거 모방이 불가능하니? 아니 회사가 성장성 분명히 뚜렷하고 안정성 갖췄는데 제품에 대해서 모방이 불가능해? 그럼 이거 안 할 이유가 있나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만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걸 믿지 못할 뿐인 거지. 그죠? 그리고 나서 네이버에 가서 글로 써있는 그건 믿잖아요. 어쩌고저쩌고 써있는 거.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그 글을. 오늘 여러분들이 본 걸 믿으시라고요. 이건 팩트라고요, 팩트. 제가 사실 파라벤 얘기를 원래 잘 안 하는데 이 파라벤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남자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파라벤이 원래 뭔지 아셨어요? 그죠? 이거 이대규 스폰서가 처음에 사업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무파라벤이 안 들어있는 제품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무파라벤이 안 들어있는 제품? 파라벤이 안 들어있는 게 무파라벤이 안 들어있다는 건 파라벤이 들어있다는 얘기로 거꾸로 그렇죠? 근데 더 웃긴 건 그걸 이해했다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갖고 있구나. 그만큼 무식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무식해도 저렇게 레드 다이아몬드 가고요. 이렇게 블루 다이아몬드 크라운 로얄로 가요. 저는 심지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들을 하더라고요. 무슨 합성 방부제가 저 말도 어려운 거예요. 에스트로겐 분자 구조가 지금은 입에 익어갖고 얘기하지만 저 때는 너무나 생소한 단어였어요. 그래서 친구한테도 그랬다니까요. 야 이거를 계속 쓰면 니네 집에 있는 샴푸, 린스, 비누, 치약 그걸 계속 쓰면 암에 걸린대. 너는 괜찮아 할 소리 다 있으니까. 근데 이 와이프는 어떻게 하냐. 유방암에 걸린다고 애들은 뭐 난소암에 걸린다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걸린다라고 하는데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담배를 피면서 근데 난 왜 폐암 안 걸리냐 하루에 2번 시켰는데 할 얘기가 없는 거야 제가. 그런데 며칠 있다가 이런 기사 뭐라고 써있죠? 흡연으로 암에 걸릴 확률이 몇 프로예요? 25%. 화장실 욕실 용품 등을 써서 암에 걸릴 확률이 몇 프로예요? 75%. 그럼 암을 걸릴 수 있는 제 친구의 확률은 100%. 제 친구 찾아간 거예요. 너 100% 죽는데? 어떻게 할 거야? 제품은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제품을 바꿔 쓴 친구가 2년 후에 이 사업성을 알아보고요. 브론즈라는 직급을 갖춘 친구가 있어요. 이거 진짜 실제 얘기예요. 제 얘기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제품이라도 좀 바꿔 쓰세요. 어차피 가족들이 쓰는 거고 내가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왕이면 건강한 거 씁시다. 비용 조금 더 들어가면 어때요? 그죠? 커피도 마시고 술도 마시는데 그 술 먹을 안주 하나만 덜 먹어도요. 이 제품 쓸 수 있다. 충분히. 근데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내 건강을 챙기는 거죠? 병원비 나가는 것보다 그냥 내가 쓰는 제품으로 내 건강 지키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로레알에서 만든다 이거보다 저는 그게 객관적인 검증이 좀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미 제품을 쓰든 안 쓰든 그게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오스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시상식 중 하나입니다. 그죠? 열리기 전날 전야제라는 걸 통해서 어떤 파티 문화도 즐기지만 케어도 합니다. 근데 이 제품들로요, 이 몸값 비싼 연예인들을 케어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시크릿 제품이에요. 협찬 제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미 검증은 끝났다라는 거거든요. 아니 이 몸값 비싼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데 여기에 갑자기 협찬 제품이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 이런 게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품 좋긴 진짜 좋답니다. 괜히 1점 매출하는 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쓰는 거 보니까 봤더니 뭐 엠마스, 미란다코 이런 사람들도 쓴대요. 이게 PPL 광고가 아니라 인터뷰 도중에 파우치를 열었는데 거기서 저런 제품들이 나오고 중에 시크릿 제품이 이렇게 캡처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GQ, 보그, 코스모폴리탄 끊임없이 대중 매체를 통해서요 시크릿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죠. 아까 전에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광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뭘로 광고한다고요? 입소문으로요. 근데 이거 뭐야? 시크릿 앤 스파가 광고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다채로운 밥상에다가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사업하는 거잖아요. 회사가 이미 수십 수백억을 계속 들이면서 광고를 해주고 있고 시크릿 다이렉트라는 걸 통해서 네가 돈을 벌어가라는 겁니다. 시간이 더 지나보세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크릿은 지금이 최적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고 보상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오늘 바뀐 보상 플랜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보상 플랜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상 플랜을 좀 이해하려면 마케팅 방식부터 조금 알면 좀 편해요. 브레이크어웨이, 뭐 바이너리, 뭐 하이브리드, 뭐 매트릭스 여러 가지 이런 그 마케팅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 방식입니다.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은 옛날부터 썼던 거예요. 저 방식밖에 없었어요. 1930년대 그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여전히 씁니다. 그래서 얘를 선발주자, 얘를 21세기형 마케팅이니까 후발주자라고 해요. 그럼 한 가지 물어볼까요? 얘가 좋을까요? 얘가 좋을까요? 얘가 좋을까요? 얘가 좋을까요? 그건 당연히 CP 사업을 하니까 그렇죠. 처음 오신 분들은 뭐가 좋은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얘도 다 장단점이 있고요. 얘도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후발주자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닐까요? 아니 우리 70년대, 80년대 흑백 TV랑 뭐 칼라 TV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2000년대, 2010년대 LED HDTV 나왔어요. 근데 2019년도 최신형 흑백 TV가 나옵니까? 그런 거 안 나와요. 갈수록 점점 좋은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소한 여기 있는 단점들을 보완해서 만든 게 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진짜로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은요 바이너리 방식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바이너리 방식이지만 하이브리드형 방식입니다. 그럼 옆에 오신 분한테 자세히 물어보고요.
그럼 바이너리 방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두 줄 마케팅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두 줄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0 아니면 1, A 아니면 B.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를 가입을 시켰어요. 이 사업이 너무 좋아서 알렸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도 하겠대요. 근데 원래 C라는 친구가 제일 C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옆에다 이렇게 가입을 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두 줄 마케팅이니까. 그럼 이 친구는 영원히 가입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친구와 이 친구를 피해서 확장하지 못한 건 여기 아무 데나 들어가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이 친구가 여기에 가입했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 매출률은 되게 재미난 게 바이너리는 얘한테도 100% 공유해주고 얘한테도 100% 공유해준대요. 전 처음부터 이게 말이 안 됐거든요. 그럼 10,000번째 사람이 들어오면 9,999번부터 첫 번째까지 매출을 똑같이 공유해주면 그 회사 부도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게 소득으로 연결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들, 어떤 리밋이라는 제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바이너리 방식을 가지고 무한 대수, 무한 2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총 4가지의 마케팅 방식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총 4가지의 그 보상이 있는데 첫 번째가 팀 커미션입니다. 제목 자체가 개인의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한 건 아니겠죠? 팀 커미션이니까. 방금 말한 겁니다. 팀의 모든 매출을 공유받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선점이라는 겁니다. 선점을 빨리 하면 할수록 많은 매출들을 공유받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글자 처음에 나오면 어때요? 답답하지 않나요? 어렵잖아요. 조금 쉽게 풀어볼까요? 되게 많이 들었죠? 네, 오늘 처음 듣는 거죠. 여기 지금 8시에 이쪽에 와서 지금 강의를 듣는 건 본업 끝나고 나서 올 가능성이 제일 높죠. 그죠? 그럼 본업 끝나고 여기 왜 왔어요? 내 지금 본업만 갖고는 조금 소득이 좀 부족하니까.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업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할 만한 게 없는 거죠. 늦게 끝나? 시간도 없어? 기술은 뭐 다른 걸 할 게 없고? 그래서 뭘 할까? 맨날 고민하는데 길을 가는데 귤 농장이 하나 나와요. 근데 거기 딱 갔더니 귤을 담는 인부를 모집한대요. 이거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귤을 담는 거. 크게 어려운 뭐 기술을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농장 주인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저 귤 담으러 왔는데 담아도 돼요? 그랬더니 담으래요. 근데 조건이 있대요.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한 상자당 500개씩 담아요. 몇 개? 500개. 몇 개요? 500개. 그래서 500개? 그렇구나. 근데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죠.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세 상자를 담았을 때부터 정산해 주겠대요. 몇 상자야? 그래서 물어봐요. 500개는 이해가 돼. 한 박스에 500개 들어가는 것이. 근데 왜 세 상자일까? 그랬더니 회사가 우리가 농장도 제공해주고 귤도 재배는 너무 담기만 한 거잖아. 그래서 네가 그렇게 500개씩 세 상자를 담으면 두 상자는 회사목, 한 상자는 네 몫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공평하잖아요. 저는 그냥 담기만 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세 상자를 담습니다. 제 몫은 몇 상자일까요? 이거 계산 못 하시는 분 없죠? 이거 못하면 진짜 안 돼. 저는 한 상자, 회사 몫은 몇 상자? 두 상자. 그래서 몇 날 며칠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는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막걸리 마실 시간도 없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 요새 뭐 하냐? 여기서 부업하지. 부업을 뭐 하는데? 귤 주워. 귤을 주워? 그게 돈이 되니? 돈이 돼. 그럼 나도 마침 딱 부업 생각했는데 그거 나도 좀 소개시켜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농장 주인한테 소개시켜줘요. 농장 주인 똑같이 얘기하겠죠. 한 상자당 몇 개씩 담아야 된다고요? 500개. 몇 상자부터 정산해 준다고요? 세 상자. 그래서 그날 이 친구 세 상자를 담고요. 저도 세 상자를 담았어요. 그럼 이 친구 몫은 몇 상자예요? 한 상자. 그럼 제 몫은 한 상자잖아요. 제가 세 상자를 주셨어요. 근데 농장주인이 계산을 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두 상자를 줍니다. 제가 되게 양심적인 사람이라 농장주인한테 가서 얘기를 하죠. 계산 잘못하셨다고요. 저 오늘 세 상자를 줬기 때문에 제 몫은 한 상자입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너 두 상자 가져가는 거 맞아. 왜요? 제가 주신 거 네 거야. 그럼 같이 돈 벌자고 데려왔는데 제가 제 거 뺏는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쟤는 제대로 정산 다 받고 제가 주는 거 너한테 100% 매출 똑같이 공유해 준다고. 그럼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대박 사업인 거죠. 그럼 제가 보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할까요? 좋죠. 뭐해? 귤 주스러 가야 돼.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그럼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렸어요. 다 귤 주스러 가야 세 상자씩. 저 돈 얼마나 많이 벌까요? 엄청나게 많이 벌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기 스타벅스가 들어옵니다. 목마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배가 고플 수도 있으니까 여기 맥도날드가 들어와요. 재밌는 거. 여기 계신 분들이 거기서 마시거나 사 먹잖아요? 그 매출도 저한테 공유가 됩니다. 저 얼마나 많이 먹는 걸까요?
엄청나게 벌겠죠. 그래서 이제 돈방석에 앉았다 이러고 있는데 농장 주인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그렇게 다 가져가면 다른 사람들이 못 가져가. 왜요? 아, 귤 농장법이라는 게 있는데 매출의 35% 가져가면 못 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 어쩔 수 없어. 근데 이렇게 잘 될지 몰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머리를 좀 맞대볼까? 야, 이렇게 하자. 한 주에 2,500만 원만 가져가. 한 주에요? 한 주에 2,500만 원이면 한 달이면 1억이니까 괜찮죠? 이게 좀 별로다 그럼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합리적인 것 같아요. 한 1년도 아니고 한 달에 1억? 괜찮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좀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럼 제가 만약에 받다 다 못 받았어요. 그리고 한 500억을 쌓아놨는데 그리고 제가 죽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아까워서? 걱정하지 마. 그 자리 이 자식한테 비과세를 상속시켜줍니다. 계속. 이거 대박이죠. 그게 바로 우리 팀 커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 팀 커미션은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막 연구처럼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친구한테 들어주지도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를 기준으로 그냥 두 개의 그룹이 형성되는데 작은 쪽 매출의 15%가 그냥 네 순수익금이야. 모든 팀의 매출을 다 공유해주고 그리고 한 주 최대 가져갈 수 있는 게 2,500만 원까지. 남는 건 전부 다 2월대. 여기까지만 설명하시면 돼요. 이게 뭐 2대1 방식이고 500점 단위고 이제 뭐 450점 단위로 바뀌겠지만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면 어차피 이해 못해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사무실 좀 되셨어도 맞죠?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이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리더십 체크 맥시퍼먼스. 이게 어찌 보면 시크릿을 조금 더 폭발적으로 성장시켰던 보상 플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조건부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최소한 브론즈나 로얄, 그러니까 첫 번째나 두 번째 직급을 달성하거나 유지하고 있으면 1대가 아니라 1세대의 20%를 추가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대라는 건 이런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어떤 물리적인 순서를 의미하고요. 세대라는 건 우리가 주민등록 때 보면 이런 얘기예요. 세대의 주라고 표현합니다. 최소한의 가족 구성원을 이뤘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대는 돈을 벌고 있는 이 브론즈 직급 이상을 얘기합니다. 즉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브론즈 이상 직급자예요. 그러면 1세대의 20%를 가져갈 수 있다고 했죠. 근데 1대, 2대, 3대, 4대가 다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일을 안 해요. 그냥 선점이 좋아서 가입만 한 거예요. 그럼 이 중에 1세대가 있나요? 없어요. 돈을 벌고 있지도 않고 직급을 가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5대째 들어온 친구가 비전보다는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그러더니 이 친구가 직급을 갔어요. 골드라는 직급을. 그럼 이 친구하고 순식간에 저는 매치가 됩니다. 그러면서 얘는 5대지만 제 산하에서는 첫 번째 돈을 벌고 있는 직급을 간 1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매 주마다 컴퓨터가 계속 찾아요. 지금 현재 나의 1세대는 누구고 누가 직급을 갖고 누가 돈을 벌고 있고 그 친구의 20%를 가져갑니다. 그럼 만약에 이 친구가 팀 커미션으로 100만 원을 가져간다. 그거의 20%의 20만 원 발생을 누가 가져가냐면 제가 가져갑니다. 그럼 이 친구는 저한테 20만 원 뺏겼죠? 그럼 80만 원 가져가는 거냐? 아닙니다. 이 친구는 100만 원 지금 지가 다 가져갑니다. 20만 원은 회사가 저한테 별도로 주는 수당입니다.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분이고 이게 저예요. 그럼 제가 100만 원 버는 게 좋으세요? 1000만 원 버는 게 좋으세요? 왜요? 200만 원 가져가니까. 그럼 제가 1000만 원 버는 게 좋으세요? 1억 버는 게 좋으세요? 왜요? 2000만 원 가져가니까. 돈 앞에 장사가 없죠. 이 사업이요. 전 최소한 그래요. 서로가 윈윈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오늘 처음 오신 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 제 하선에 제일 마지막에 가입을 하시면 전 그분을 돕습니다. 왜요? 지금은 제 성공을 위해서요. 근데 시간이 지나보세요. 제가 돕다 보면 그분이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당연히 높겠죠. 왜냐면 이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이 돕고 있으니까요. 그럼 그분도 좋을까요? 좋죠. 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업은 최소한 윈윈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저는 진심으로 그분의 성장과 성공을 바랄 겁니다. 감정의 교류가 되겠죠. 제가 다소 조금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의 성장과 성공을 도울 겁니다. 우리 일이 그래요. 그래서 하다 보면 굉장히 눈물도 많아지죠. 누군가 앞에 나와서 스피치하고 브론즈 핀 수여를 받고 로얄 핀 수여를 받고 이게 다이아몬드 가면 어때요? 그 뭐라고 그러죠 이거? 편말이 아니라 플랜카드 막 갖고 나와서 막 지가 다이아몬드 된 것 마냥 막 펑펑 울잖아요. 다들 막 부둥켜 안고 왜 그래요? 그 감정선이 교류가 되세요. 필드에서 어떻게 되는지 봤으니까. 물론 성공해서도 있지만 그런 보너스, 이런 보너스들이요.
그 안에 하나하나 다 녹아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크릿의 철학이에요. 진짜 사람을 위하고요. 사람 중심의 경영을 하고 사람 중심의 커미션을 제공할 수 있는 거 진짜 시크릿밖에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제가 브론즈나 로얄을 넘어서요. 뭐 실버나 골드를 달성했다. 그러면 1세대 20%뿐만 아니라 2세대 10%까지.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이상을 달성했다. 그러면 4세대 10%까지 총 30명에 대해서 내 하선에 수백 명, 수천 명 중에서 실제로 직급을 가고 돈을 벌고 있는 사람 10에서 20%까지 추가 수당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매칭 보너스가 이제 바뀌죠? 7월 30일날. 굉장히 현실적으로 바뀝니다. 한층 업그레이드 된 걸로 바뀌어요. 꼭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3개월 동안은 유지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보너스는 직급 성취 보너스입니다. 아까 11개의 직급이 있다고 했어요. 브론즈부터 크라운 로얄까지. 이걸 성취할 때마다 평생 딱 한 번씩 주는 퍼포먼스 보너스고요. 네 번째는 직급 유지 보너스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유류비 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직급 유지 보너스 조건부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로얄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로얄이라는 직급을 달성했을 때부터 적용이 되는 보너스입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까지 브론즈였다. 그럼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2주차 때 열심히 해서 로얄을 성취했어요. 3주차 때 로얄을 유지했고요. 4주차 때 조금 더 잘해서 실버를 성취했고 5주차 때 실버를 유지했어요. 자, 근데 좀 이상하게 됐어요. 이건 로얄을 유지한 것 같기도 하고 로얄이 실버 안에 포함되니까 실버를 유지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회사는 뭐라고 하냐면 실버를 유지하지 못했으니까 지금 유지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크릿은 이런 얘기예요. 무슨 소리야? 로얄은 실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버 로얄 직급 유지 수당이라도 줘야지. 그래서 300%를 줍니다.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골드, 플래티넘, 루비. 자 그럼 저 뭘 유지한 걸까요? 골드요. 그래서 골드 유지 수당이 800%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게 시크릿 보상 플랜의 전부 다예요. 어때요? 괜찮은가요? 진짜 괜찮아요? 네. 진짜 괜찮아요? 네. 이거보다 업그레이드 됐다니까요. 그걸 듣고 나서 이걸 들으니까 지금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 5% 보너스가 갖는 의미를 아세요?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1년 안에요. 뭐 월소득이요 80만원, 200만원이요. 그게 1년 더 지나가 보세요. 이 복리라고 하는 게 바이너리 구조라고 하는 게요. 어마어마하게 열릴 겁니다. 지금은 밖에서요. 시크릿 제품이 좋은데 나 진짜 이걸로 판매에는 자신 있는데 그걸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진짜로요. 실제로. 제가 미팅하신 분들이 어떤 분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저한테. 그냥 저는 다른 거 모르겠고 여기 내리 추천이 싫어요. 사장님의 직큐를 내려주세요. 저는 진짜 판매는 기가 막히게 자신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이요.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시크릿의 물건들이 엄청나게 더 다양화가 되고요. 보상 플랜이 업그레이드 되면 그 사람들이 이 시장으로 들어올까요? 들어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러면 그들을 누가 품을 것이냐? 누가 품을까요? 많이 알리는 사람이 품어요. 지금은. 근데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그냥 200만 원 아니면 그냥 패스했잖아요. 이제 200만 원 없어 패스. 200만 원 없어 패스. 이렇게 했다고.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소비를 했지만 이 사람이 사업까지 확장성으로 이제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그게 멀티플 프로모션의 목적이고요. 더 많은 진입 장벽들을 낮췄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야, 너 나랑 이 사업 할래? 아니, 부담스러워. 이놈아. 다담해도 싫어.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상하다. 얘가 이거 한번 써보면 분명히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가질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이렇게 다시 얘기합니다. 야, 그러면 이거 하나만 써봐. 이거 하나만. 이거 하나만 좀 사주면 안 돼? 내가 어차피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이걸 그거는 상관없지. 사업은 안 시킬 거지? 사업은 하시면 그냥 하나만 써주세요. 근데 이걸 씁니다. 제품 괜찮네? 이러고 사업을 확장한 친구도 있어요. 제가 지금 뭘 했냐면 저는 확률을 높였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단편적인 그 사업 방식 하나가 아니라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사업자를 확장시킬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했어요. 관점을 좀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소비자가 사업자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제품 그렇잖아요. 써보면 어때요? 진짜 좋아요. 제품에 관심 없던 사람도 어때요? 진짜 좋아요. 근데 보상 돈을 받으면 어때요? 더 좋아요. 근데 그 5% 보너스가 어떤 일을 벌여요? 지금 이런 일을 벌인다고. 그냥 내가 제품 좋아서 5월달 그냥 회원가입해서 하나 쓰고 6월달 하나 썼고 오토시 이게 한 10만원 정도 되고 500만원 해서 7월달 썼는데 8월달 딱 되니까 뭔지 모르는데 갑자기 내 통장에 빵을 꽂혀요. 그럼 이 친구한테 물어보지 않을까요? 이거 뭐야 마마? 매출에 5%씩 가져간 거야? 근데 이 친구는 사업인지도 지금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말릴까요? 미친 듯이 열린다니까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집 앞에 있는 식당에서요, 밥을 먹었어요. 친구를 데려갔는데 그 친구가 일으키는 매출이 5%씩 주겠대요. 자, 맛이 있어요. 그럼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저 식당 가지 말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이꼭 다물고 있을 거예요? 저 식당 되게 맛있어라고 하실 거예요? 왜요? 5%씩 주니까요. 근데 굳이 5%를 안 줘도 지금까지 다 알렸잖아요. 그죠? 그 마인드를 한번 알려보세요. 이제는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안 하실 거면 제가 할 겁니다. 제가 다 가져가려고요. 대한민국을 넘어서 제 전 세계 다 잡아먹으려고. 제가 다 가져가도 돼요? 네? 아, 진짜 같이 잡아먹읍시다. 진짜로. 저는 이 그림을 조금 많이 좋아한다는 표현보다 많이 예를 들어 설명이 들어요. 이게 전 대한민국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 친구가 바퀴라는 걸 개발해서 이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거 네모난 거 빼고 좀 동그란 거 껴서 좀 가봐. 그럼 더 편리, 더 많은 물건을 가지고 너 혼자서도 갈 수 있어, 편하게. 근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지금 바빠 죽겠으니까 바퀴 갈아 낄 시간도 없어. 나 말도 걸지 마. 이 친구는 뭐라 그래요? 그거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일단 집에 가서 우리 와이프하고 상의해볼게. 그리고 와이프한테 가서 얘기하죠. 야, 현준이가 나한테 비누 하나만 바꿔 쓰라고 하는데 비누 바꾸는 순간 나하고 이혼할 줄 알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비누 하나 바꾸자고 해서 그런데 무슨 이혼 얘기가 나와서. 더 놀라운 건 이거 결혼이고 갔다 와서 생각이라는 걸 하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현준아 있잖아. 그 샴푸는 내 가치가 안 맞는 것 같아. 그 비누는 나하고 적성이 안 맞아. 전 이건 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해합니다. 전 대한민국이라는 현실을 좀 들여다보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되게 바빠요. 그렇게 살아왔고 어떤 프레임을 깨는 그런 일들을 한 번도 공부해볼거나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지금 40대 이상의 분들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혹시 지금 삶이 조금 안녕하세요? 안정적이십니까? 아니죠. 그죠? 정년이 되게 빨라졌어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요, 지금 앞으로 있을 정년 퇴직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명예퇴직 때문에 되게 가슴 졸이고 하루하루 좀 피말릴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나왔다라고 쳐봅시다. 그럼 그 자리 누가 메꿔야 되죠?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이 메꿔야 돼요. 근데 지금 20대, 30대 대한민국 청년들의 실업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IMF 이후 사상 최고치입니다. 11%가 넘으셨어요. 그럼 대체 그 자리 누가 채웠죠? 값싼 외국인 노동자들이요? 그리고 기계들이요? 혹시 이거 모르시는 분 계세요? 다 알잖아요. 근데 다 아는데 내가 왜 지금 선택이라는 걸 주저하는지 아세요? 아까 말했죠. 그 프레임을 깨본 적도 없고 경험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지금 삶이 쭉 안정적일 것 같거든요. 왜? 나 아직 젊고 건강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지금 내가 한 노동을요 충분히 벌어먹고 살만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너는 혹시 50이 안 되고 60이 안 되고 70이 안 되고 80이 안 될까? 그럼 그때도 지금처럼 돈을 벌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퀘스천일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한 번만 눈을 감아주시겠어요? 감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직업을 머릿속에서 한번 지워보세요. 그냥 내가 예를 들어 의사면 의사, 교사면 교사, 아니면 어떤 직장인이라면 그 직장과 관련된 업종을 한번 지워보세요. 자, 눈을 떠보세요. 그게 사라졌을 때 대안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대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한테 제가 딱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제발 고민이라는 걸 좀 하지 말아보세요. 선택이라는 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쯤은요, 도전이라는 걸 해보세요. 그 리스크가 진짜 없다라고 한다면 괜찮잖아요. 그럼 도전이라는 걸 한번 해보세요. 고민 말고. 저는 고민은요, 이것도 대안이고 이것도 대안이었다는 게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대안도 없잖아요. 그럼 고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선택이라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걸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잖아요. 누군가 이런 얘기합니다. 되게 재미난 얘기예요. 야, 돈은 피땀 흘려서 벌어야 돼. 그리고 열심히 해서 벌어야 돼. 그 논리면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아버지는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여야 돼요. 나이도 훨씬 많고요. 훨씬 더 열심히 살았고요. 잠도 훨씬 적게 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정부하고 타협을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크릿은 그래요. 근데 시크릿은 처음에는요, 극강 노동 수입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세 수입자로 바뀌는 겁니다. 처음에는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당연한 거죠. 왜? 그들은 믿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차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 벌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왜요? 네가 안 믿으니까. 네가 안 믿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까지 와다 보니까 되게 재미난 게 있습니다.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제 모습이 이제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되냐면 그냥 보여지는 걸로 됐어요. 아, 그냥 보여지는. 사장님처럼 그렇게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사장님처럼 그렇게 멋진 차를 타고 싶고요. 사장님처럼 그렇게 행복한 가정에서 부모님들한테 진짜 용돈도 주고요. 되게 안정적인 가정을 같이 저도 그런 걸 한번 꿈꿔봅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앞에서 스피치 하시는 분들 보면 어때요? 솔직히요. 저 사람이 10억 벌었대요. 20억 벌었대요. 남 얘기가 쓸 수 있어요. 근데 나한테 그런 일이 있다면, 아니면 혹은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 한 번쯤은 안 해보셨어요? 안 해봤다니까요. 근데 밖에서도 해봤어요. 기업 총수들을 보면서도 해봤고요. 연예인들 대박치는 걸 보면서도 해봤고요. 운동선수들이요. 엄청난 고액 연봉에 대해 계약하는 걸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저 돈을 10분의 1만 내 돈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꿈일 뿐이고 그냥 바람일 뿐이지 현실하고는 아예 제가 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금부터 준비해서 출신수가 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해서 손흥민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내가 지금 30이든 40이든 50이든 60이든 70이든 80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 시작이. 그게 어떻게 끝날지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성공한다라고 말씀 못 드려요. 근데 이런 분은 성공할 겁니다. 나는 꼭 성공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오빠는 무슨 자신감이야? 몰라. 그냥 난 될 것 같아. 그냥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저라고 안 두렵겠습니까? 저라고 뭐 처음 해보는 일인데 안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요, 이게 있더라고요. 익숙해지더라고요. 익숙해지니까 쉬워지더라고요. 쉬워지니까 재밌어지더라고요. 재밌어지니까 행복해지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저는 제 와인 가족들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들어온 제 친구, 저기도 있죠? 저 친구도 그렇게 반대했던 저 친구 제가 카드 훔쳐갖고 가야 시켰어요. 술 먹자 그래놓고 불러가지고 송대하고 이거 다 꺼내갖고 그리고 저 죽여버린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꺼지라고 해도 안 꺼지고 이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저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거, 그 정도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진짜 있으세요? 그럼 오늘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의 변화는 진짜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부터 시작될 겁니다. 이건 뭐 성공하는 일입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과거였습니다. 인정하시죠? 두 번째로 좋은 기회는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크릿은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됐고 여러분들한테 진짜 천인의 기회가 됐습니다. 인생 역전할지 인생 여전할지 오늘 그 기로에서 변화는 여러분들 선택에 따라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힘을 믿으십시오. 이 탑 리더스 그룹의 무한대의 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힘을 믿는 게 아니라 이 탑 리더스 그룹의 힘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된다라는 그 긍정적인 마인드 하나만 곱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공자로서 이 앞에서 멋진 삶을 누리게 되실 겁니다. 블루다이아몬드 김현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마치고요.